한밤의 거실 고성이는 아들 성재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해 동안 감춰온 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바로 지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재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처럼 다가가고 사랑이라 믿었던 그 마음이 단숨에 죄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숨겨온 감정이 한순간에 뒤틀린 금지의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연민은 없었고 오직 계산과 의도만이 차갑게 자리했습니다. 은호를 향한 성재의 마음을 약점으로 쥐고 앞으로의 판을 키우려는 그녀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랑과 어머니가 던져놓은 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금기가 되었고 가족은 함정이 되었으며 진실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은호의 카페 맞은편 골목에 세워둔 검은 세단 안에서 고성희가 유리창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창가에 앉은 지은호와 박성재가 마주보며 머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웃음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끝이 살짝 떨렸고 시선은 한 박자 늦게 머물렀습니다. 친구가 아닌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포착한 사소한 변화 은호 쪽으로 몸을 트는 버릇, 이름이 나오면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 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성희는 손목에 스마트워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보다 리듬과 숨결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뒤 은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자 성재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또렷이 변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돌려 바깥을 볼 때 성재는 옆 얼굴을 오래 담아두려는 듯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성희는 조용히 폰을 들어 몇 장을 눌렀습니다. 증빙은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작은 중얼거림에 씁쓸함이 섞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둘 다 모른 채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성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약점은 협상 테이블을 바꿨습니다. 1시간 뒤 성재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배웅을 마친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성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엄마입니다. 지금 시간 있겠니? 카페 앞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집에서 보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밤 9시 박진석의 집 거실에 앉은 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습니까? 무슨 급한 일입니까? 성희는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냥했지만 온기는 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상대를 맞을 때의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선 마시자. 오늘 찍은 걸 봐봐. 휴대폰 화면에 카페 사진이 넘겨졌습니다. 은호를 향한 성재의 눈빛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성재가 은호를 좋아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부정은 무의미했습니다. 사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눈에는 오래전부터 보였어. 내 표정, 내 동선, 내 호흡이 말을 해. 그래서 이걸 왜 말씀하십니까? 엄마가 부탁할 일이 있어. 성희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딱딱해졌습니다. 거래를 여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신규 투자 안건에 엄마가 추천하는 곳을 올려. 그리고 성사되도록 돕기 바래. 그게 제 감정과 무슨 상관입니까? 거절하면 은호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친엄마라는 것, 그리고 내가 품었던 감정까지 모두 다 말이다. 거실의 공기가 식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맞아. 내 딸이야. 성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장면들이 역주행하듯 스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요청을 들어야 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익숙한 목소리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은호 후배. 안색이 안 좋아요.
아픈 건 아니죠? 은호가 손을 들어 이마에 닿으려 하자 성재는 반사적으로 피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일이 조금 많아서. 은호의 친절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진 사랑의 온기였지만 오늘부터는 죄의 증거처럼 들러붙었습니다. 먼저 가볼게. 서둘러 등을 돌리는 사람을 보며 은호는 이유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사무실 문을 닫은 성재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어. 모르는 상태였다 한들 잘못된 감정이었던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생각해봤어. 다음 주까지야. 왜 은호를 떠나보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날 때 그 아이가 입을 상처야. 성희의 단정한 논리는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은 승낙이 아니라 미뤄진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성희는 요구를 키웠습니다. 다음 분기 투자 계획서 초안을 가져와. 이번엔 시간 없었습니다. 그건 선을 넘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거절하면 지금 전화할 거야. 통화 기록의 이름이 지은호에서 깜빡였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야. 같은 시간 카페 한쪽에서는 다른 파장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은호에게 자연스레 더 다가왔고 건강검진을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어딘가에서 본 듯했지만 기억이 또렷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검색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새해 전 부동산 투자 사기 의혹 기사에서 성희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카페로 달려와 조심스럽게 기사를 보여주며 경고했습니다.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건강검진 약속도.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은 진심 같은 온기였고 한쪽은 냉정한 기록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성희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검진은 미뤘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동시에 성재에게 보낸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자료였습니다. 일주일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검은 화면에 비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배신과 보호 사이의 줄 위에서 발이 떨렸습니다. 은호를 지키는 길이 정말 이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오 무렵 식당에서 일하던 정순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서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셨습니까? 정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당장은 예후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성재와 지혁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호의 눈가가 부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위로의 말은 얇게 떨렸습니다. 새벽 순이가 잠시 눈을 떴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할 말 있어. 안마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순이의 시선이 벽시계를 스쳤습니다. 바늘이 20해를 거꾸로 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이었어. 20해 전 산부인과였어. 장마가 쏟아졌고 병동 전원이 순간 꺼졌어. 비상등만 깜빡였어. 유리문 뒤로 갓난아이 울음이 겹쳤어. 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세상이 검게 꺼졌던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 간호사가 분주히 움직이는 틈에 엄마가 유모차에 있던 너를 안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 비가 계단 틈으로 흘러서 엄마 발자국을 다 지워버렸어. 엄마는 울면서 뛰었어.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병실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성재와 지혁이 동시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가 버린 게 아니었어. 엄마가 데려온 거였어. 널 훔친 거야. 죄였어. 미안해, 은호야. 그런데 엄마는 사랑했어. 내가 엄마 전부였어. 그러니 성희가 너 찾으려 할 때 조심해.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하게 떨렸습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엄마. 은호의 울음이 흩어졌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병실은 잔잔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복도 끝 기둥 뒤에서 모든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20해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다른 모양의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뒤틀린 인연이 한꺼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허무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밖 성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파괴하던 죄책감이 오늘은 다른 모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복수가 아니라 상실로 버틴 세월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면죄부는 아니었습니다. 협박은 협박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배신하라는 요구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한강변 난간에 기대어 그는 속으로 망설임을 여러 번 죽였습니다. 은호의 행복과 정의 사이에서 저울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오빠로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성희는 호텔 라운지에서 성재를 불렀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해야겠네. 성희의 손가락이 연락처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단단했습니다. 당신이네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더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은호의 삶도 누군가의 야망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성희의 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막을 수 있어? 막았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오래 눌러온 감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은호는 식탁에 앉아 순이의 유품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발행 진료 카드, 그리고 장마철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전, 분만실 비상 전원 작동이라는 작은 기사 조각이 손끝에서 구겨졌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을 딸은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날 밤 카페 앞 골목에서 지역이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 은호가 불 꺼진 매장에서 혼자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멀찍이 기둥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과 연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성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는 순이의 마지막 고백으로 얽힌 오해가 풀렸지만 각자의 죄와 책임은 새로운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희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방법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성재는 은호 앞에서 침묵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은 성희의 과거를 더 깊이 확인하며 은호 곁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강호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재배열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